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도 각종 축제를 취소하는 등 슬픔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예기치 못한 변수와 또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군중 집회에서부터 각종 축제와 대규모 행사들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의식과 안전대책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갈림목 부근 140km 지점 전차로 지체와 서행 반복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론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 일대까지 정체 빚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은 현풍 방향으로 화원나들목 목간 지점부터 교통량 많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시지에서 만촌내거리, 이후 범어내거리 들어오는 차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후 대구은행 내거리까지도 지체와 정체 반복합니다. 화랑로는 망우당고가차도 진입해서 효목내거리까지 차들 가득하고요. 아양로는 큰고개 아양교 쪽으로 교통량 많고 반대 방향은 입성내거리에서 큰고개 오거리까지 신호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 서대구나들목 쪽은 지금은 더 밀리면서 대봉교 지하차도 이전부터 지체되고 동신교 지하차도 부근에서 성북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방향은 노곡교 지나온 차들 침산교 쪽으로 이후 경대교 지하차도 통과할 때까지 힘듭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까지 이동량 늘고 있고요. 구마로는 동볼리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까지 교통량 많은데요. 이어지는 성서공단로 쪽은 정체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10월을 마감하는 오늘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도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대부분 지역 10도를 밑도니까요. 출근길 보온성 있는 외투 착용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8.9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배주연 기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신문의 배주연 기자라고 합니다. 근우 선배 통해가지고 좀 라디오 진행 맡게 됐는데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서 지역에서도 축제가 많이 취소됐다고요? 네, 일단 할로윈 축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 대구시 남구가 어제 오후 3시부터 이 대구 할로윈 축제를 열 계획이었는데 애도 분위기에 맞춰서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놀이공원인 대구 이월드도 이 30일 이 국가 애도기간 선포에 따라서 할로윈 행사를 전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북 안동시도 28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하려던 이 할로윈인 안동 행사 가운데 이 30일 행사를 취소했고요. 이 대구와 경북에서 개최하려던 행사 가운데 일부는 애도 기간을 맞아서 행사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영주시는 이 영주 사과 축제를 29일에 개막을 했었는데 이 음악 공연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홍보나 판매 행사로만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경북 칠곡군 역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와 국가 애도 기간 동참을 위해서 이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마지막 날 행사인 어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도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지금 한 60건이 넘는 행사가 있거든요. 예. 이 사고를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과 함께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구 도심에서도 지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년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없이 맞이한 할로윈으로 서울 이태원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 도심에서도 역대급 인파가 몰리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진 시간에 대구 도심에서도 사람이 미어 터졌는데요. 네. 30일 0시쯤 동성로 일대에는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득 메운 술집 골목에는 차량들이 통과하기까지 10분 남짓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면서 위험천만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곳에는 수백 명이 몰려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전날에는 또 동성로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29일에 한 동성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은 할로윈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워 진화까지 1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클럽 골목 등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시와 구,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야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도 차려지는데요. 오늘부터 별도 종료 시점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내 안병근 유도기념관에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 사상자 중 대구 시민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두류공원 안에 있는 안병근 유도기념관에 합동 분향소가 지금 차려져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봉화 광산 매몰 사고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지난 26일 이 봉화 광산에서 이 매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닷새째였던 어제 이 구조 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이 투입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소방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소방관 16명이 4개조로 투입돼서 암석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암석 제거 작업에는 이 사고업체 직원들이 그동안 동원됐었습니다. 이 사고 초기부터 이 소방관이나 타 지역의 젊은 광부들을 암석 제거 작업에 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작업해왔던 상대적으로 고령이더라도 이 작업에 더 낫다라고 이 판단을 했었는데 이 고립된 작업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이 이 광산 내 폐경도인 수직경도에서부터 1구간과 2구간으로 지금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폐경도는 사용하지 않은 지 약 7년 정도 됐고 일단 업체 관계자가 갱도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최근 검침이다. 구조당국이 밝혔는데 오늘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쯤에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쪼록 지금 6일 이 지났지만 엿새째죠, 오늘. 네, 엿새가 됐는데 이 엿새째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발빠른 구조 작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무사히 귀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 7천억 원을 편성해서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제 10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약 6천억 원 증가한 10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지난 28일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 지방채 조기 상황 등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네, 10조 원대의 예산 어떤 부분에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거 편성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고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등 첨단 유망 기업 육성에도 420억 원을 편성했고 대구 행복페이 발행 수수료 지원과 배달앱 대구로 지원
또 소상공인 청년성장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사업에 3,2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죠.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버스 이용 무료화 등 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5조 1,600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업이죠. 이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금호강 명품하청 조성 사업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준비 예산으로 103억 원, 이 두류 야구장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 사업도 조성 사업이나 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네. 편성했고 이 군부대 이전 등 이 도시공간 재창조에도 2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예산이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정부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화폐죠. 대구 행복페이 발행액 예산을 200억 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네. 이 대구시는 정부 예산 편성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100억 원을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에 총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총 300억 원을 발행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렇죠. 올해 행복페이 관련 예산이 국비가 380억 원, 이 시비가 720억 원이었는데 시비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절반 넘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30만 원 한도로 10% 혜택을 줬는데 이 예산이 이미 9월에 다 소진이 됐거든요. 네. 내년에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목을 끈 게 그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매년 2천억 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일절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방침이기도 한데요. 예. 또 이와 더불어서 대구시는 그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사업 효과가 낮은 민간 보조 사업을 30% 감액하는 한편 또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업무 추진비를 10에서 30%, 또 직원들의 시간의 수당을 근무 수당을 1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서 재정 강화,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각종 기금 및 특별 회계를 폐지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 차입금 1,408억 원을 조기 상환해 연간 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자체가 새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이 과연 긴축 재정을 해야 할 때인가? 네. 이 채무 제로를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건 시장에 지자체가 돈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지방 중에서도 대구는 이 공공 영역이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원 일몰제 당시에 지방채를 4천억 원 발행했는데 이거에 대구시에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단순 빚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도시공원을 지킨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쓴다. 이런 신호였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일단 돈을 쓰지 않겠다. 예. 이런 신호는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가 긴축 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네. 배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시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1,000억 원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세수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세수를 좀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가 선심성 정책에 매몰돼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호로도 좀 읽힐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써야 할 곳은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긴축 재정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좀 지원이 꼭 필요한 곳조차 재정이 못 미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좀 쓸 곳은 써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대구시의 신규 지방채 미발행이 홍준표 시장이 줄곧 강조해온 기조이긴 하지만 이 레고랜드 사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지역에도 레고랜드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강원도와 같은 채무 보증 사례는 일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경산시가 지급 보증을 선 사업이 각각 한 건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동시는 경북 바이오 산단 개발에 33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지급 보장했고 이는 2023년 상환 예정입니다. 네. 또 이는 또 안동시가 전액 매입하기로 확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산시인데요. 경산시는 지난 2014년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경산지식산업개발에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2,370억 원의 지급 보증을 섰고 현재 보증 금액 1,850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자체에서 보증한 액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경북도와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부지가 93% 분양률을 보이고 2단계 부지는 계약 직전 상태가 대부분이라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또 경산시는 현재까지 상원과 차원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좀 오는 11월, 12월 상환 시점이 좀 도래를 하거든요. 네. 이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원 때 기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네. 또 경산시는 시행사가 원금을 갚지 못해 시가 대납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확약을 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분양이 좀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산지식산업개발 측에 따르면은 경산시의 보증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1, 2단계 사업의 외국인 투자 유보 지역과 유통 상업 용지에 대한 분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는 심리라고들 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금 적극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27일에 17개 시도지사들이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해서 모든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강원도의 김진태 도지사가 지급보증 의사와 관련해서 해생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이 지방정부가 이걸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걸 다시 성실히 이행하겠다 강조는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자체 살림을 잘 꾸리려면 예산 편성과 확보, 또 집행, 부채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 여전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대구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한다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군의군 편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돼야 하고요. 예. 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대구 국가 스마트 기술 산업단지 조성, 또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더 사업 예타 통과를 비롯해서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어느 상태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요. 11월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아. 네, 지금 광주의 통합신공항 이전과 같이 묶어서 풀자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인데 네. 여기에 홍준표 시장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과연 올해 안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지 이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국회 마무리까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계 기자, 매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지난 10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 청년 고용 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 계획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되었고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자립준비 청년 지원 보완 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네,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청년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 있었던 청년 정책은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을 축소하면서 신규로 신설했던 사업이 청년 도약 계좌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당초 10년 납입 시 1억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3%에서 6%를 보태 5년 납입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조정 출시되었습니다. 당초보다 낮은 지원금과 기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로 금년도는 조기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면서요? 네, 대다수 청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은 저소득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및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까지로 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소득 한도를 약간 밑돌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소득 수준을 가진 청년 가입자들을 가정해 노인 빈곤층과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자원 배분이 과연 공정하느냐의 문제의 제기와 네.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들도 청년들만 특정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40대, 50대 세대의 중장년층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다. 또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 이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의 축소로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 정책의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국회 예산처에서도 우려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지난 30일 발표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후속 사업과 관련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 대상, 가입 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재직자가 월 12만 원씩 5년 납입, 기업에서 20만 원씩 5년 납입, 네. 정부가 월 30만 원씩 3년을 납입해 만기 시 청년 재직자에게 3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후속 사업에서 가입 대상과 가입 기간, 적립금 규모 등이 축소되고 청년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가입 대상도 기존에는 업종과 규모에 상관이 없이 모든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들이 참여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플러스 사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및 급여소득 3,6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축소했고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 미만으로 축소, 만기 수령금은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네. 또한 기업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은 각각 축소된 반면 청년 납입금은 증가해서 과연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사업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선택하는 구직자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장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넘는 사실이다. 지금도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재수 3수까지 하더라도 대기업에 가겠다고 하는데 임금 격차를 줄여주던 내일 채용 공제 축소는 미스매칭 현상을 더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네. 지적했는데요. 중소기업부는 가입 기간을 줄임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중도 해지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3년으로 단축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국회 예산처는 가입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중도 해지율을 낮추는 착시 효과만 가져올 뿐 실제 장기 재직 유도라는 정책성과 정책성 재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제사업 적립구조를 재설계하는 것 외에 네. 사업이 실질적인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에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중소기업이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 입장으로 회사가 성장할 초기에는 임금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만큼 줄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서 재직자분들의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팀원분들은 올해 내일 채용 공제를 모두 가입을 완료한 상태지만 네. 내년도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은 아쉬운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